요즘 핫한 LLM 위키 장점 첫 번째, 위키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AI가 꺼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가 원본, 위키,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 내지는 코덱스와 같은 툴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오늘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4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비유로 LLM 위키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단계 구조, 그리고 RAG와의 차이, 그리고 시작 방법,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아주 똑똑한 비서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영수증, 회의록, PDF 자료, 기사 링크와 같은 자료들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지정된 폴더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서가 매일 그 폴더를 확인을 해보면서 자료를 하나하나 읽지 않고 한 장짜리 요약 노트를 따로 만들어주고 비슷한 주제끼리 연결을 해서 사내 위키처럼, 사내 문서처럼 정리를 쭉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기존 노트도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노트와의 링크도 알아서 걸어줍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달 거래처 가격이 얼마였지? 원본을 뒤지지 않고 위키 페이지를 펴서 바로 대답을 해준다. 이게 바로 LLM 위키가 유의미한 이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LLM 위키는 총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본 소스 층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기사, 논문, 회의록, PDF 이러한 이미지 자료들이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키입니다. LLM이 직접 작성한, 생성한 마크다운 파일들의 모음이고요. 요약 페이지, 개념 페이지, 비교 페이지, 종합 분석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자료가 들어오면 알아서 업데이트도 하고 참고 링크도 다시 걸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closed.md나 agent.md와 같은 파일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LLM에게 위키를 어떠한 규칙으로 만들고 새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러한 사내 규정집과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원본은 식재료 창고고요. 위키는 레시피북, 그리고 스키마는 주방 운영 매뉴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RAG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RA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원본 자료에서 관련된 조각들을 찾아오고 그 답변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어제 똑같은 질문에 좋은 답을 했어도 오늘 다시 처음부터 검색하고 다시 조합하고, 즉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RAG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LLM 위키는 자료가 들어오는 순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위키에다가 담아두게 되고 다음 질문부터는 이미 정리된 위키 파일을 읽어옴으로써 빠르게 답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카파시가 이 비유를 좀 적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옵시디언입니다. 옵시디언은 IDE가 될 거고요. LLM은 프로그래머, 위키는 코드베이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옵시디언과 같은 마크다운 기반의 노트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 자료를 담아서 둘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둘 로우 폴더, 다른 하나는 LLM이 정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위키 폴더, 이렇게 두 가지 폴더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스키마 파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close.md 또는 agent.md 파일을 만들어서 로우 폴더의 자료를 읽고 위키 폴더에 요약, 연결, 페이지를 만들고 새 자료가 들어오면 갱신해달라 라는 방식의 규칙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모이는 PDF, 기사 링크, 회의록 등을 로우 폴더에다가 던져놓고 에이전트에게 해줘 라고 하면 쉽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며칠만 좀 굴려보시면은 옵시디언의 그래프 뷰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실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는 모습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LM 위키가 무조건 좋은 거냐? 가장 최고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LLM이 잘못 요약한 내용이 위키에 그대로 담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전체 위키로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과거의 자료를 다시 되짚어 봤을 적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추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인풋을 시킬 때, 즉 인트 단계에서 위키 안에 깨진 링크라던가 독립된 페이지, 모순된 내용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점검 단계가 있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LLM 위키의 신뢰도, 내가 만든 위키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LM 위키를 사용을 하면 지식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LLM 위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션도 쓰고 옵시디언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옵시디언이 노션보다는 LLM 위키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LLM 위키가 무엇인지, 그리고 LLM 위키를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LLM 위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뭔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LLM 위키를 만들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AI 활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손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